혁신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네. 하나는 새로워야 돼요. 새로워야죠. 이제 과거와는 다른 네. 어떤 새로운 거라야 돼요. 근데 네. 새롭기만 해서는 혁신이 아니에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돼요. 특정 고객의 맥락을 이해를 하면 네. 이게 물건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자 하면서 이 세탁기라고 하는 어떤 상품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쓰는 사람을 보면 사람이 이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비용이라든지 네. 뭐 어려운 문제점, 장애 요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뭔가 과거와는 새로운 방식의 어떤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방향성이 1번에서 2번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2번에서 1번으로 올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 새로운 생각을 하려는 노력을 좀 해보자. 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취지고요. 그래서 비정형의 시대에서는 뭔가 새로운 룰을 재정의함으로써 네.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하거나 또는 기존에 있는 카테고리 내에서 뭔가 성격이 다른 종류의 어떤 이 카테고리가 새로 생겨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를 이제 들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카테고리 업을 재정의하라는 거죠. 업을 재정의. 예, 재정의하는 이 대상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 업의 성격 자체를 이제 재정의하는 거. 예를 하나 이제 들어드리면 좀 이해를 잘 하실 것 같은데 네. 그 비스포크라고 하는 냉장고. 비스포크 냉장고. 네, 네. 네, TV에서 봤어요. 네, 네. 혹시 쓰시나? 아니요. 그거가 엄청 대박 났거든요. 그거 엄청 비싸잖아요. 뭐 비싸기도 하지만 지금 네. 뭐 판매가 엄청 많이 되고 있고 아마 작년에 2019년에 나온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혁신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냉장고. 냉장고가 그 가전제품이잖아요. 그렇죠. 가전제품이면은 이게 소비재가 아니라 내구재죠. 내구재고 네. 이 보통 쾌락제가 아니고 실용제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쵸. 예. 이게 뭐 정서나 뭐 이런 경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능이 중요하고 성능이 중요하고 뭐 크기가 중요하고 이런 네. 거죠. 근데 그 보통 가전 제품 중에 냉장고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용제고 내구재고 성능이 중요하고 당연히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존의 룰이죠. 그렇죠. 룰인데 비스포크는 그 룰을 바꿨어요. 냉장고 이퀄 가구다. 침대는 가구가 아닌데. 네. 침대는 과학이죠. 예. 죄송합니다. 예, 하여튼 냉장고는 냉장고는 원래는 과학이 맞는데 네. 냉장고는 이제 가구죠, 가구. 네. 이제 가구로 이렇게 재정의를 하면 네. 이제는 소비자들이 냉장고를 구매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사결정의 기준이 달라져요. 그게 생기는구나. 원래 없었는데. 네. 실용제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네. 커야 되고 기능도 좋아야 되고 AS 잘 받아야 되고 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가구라고 생각하면 디자인이 중요하고요. 네. 디자인이 중요하고 나의 취향이 거기에 반영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가 그쵸, 중요하고 그쵸.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이 가구의 폭과 딱 맞추어서 이게 일직선상으로 하도록 이렇게 판매도 그렇게 맞춤으로 해줘요? 다 맞춤형이죠. 비스포크라는 말 자체가 맞춤형인데 색깔도 맞춤형으로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구성도 맞춤형으로 할 수 있고 2만 가지 정도의 조합이 있다고 그래요. 이거 일이네 완전. 뭐 그 일인데 장사만 잘 되면 뭐 그렇죠. 얼마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비효율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발상을 이제 전환을 한 거죠. 맞춤형으로. 네. 맞춤형 대량 생산이잖아요. 그렇죠.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네. 실행하는 것 자체가 인프라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쉽지는 않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도 이런 컨셉이 굉장히 유효하게 작동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해야 되잖아요. 사실 네. 이런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게 과연 통할까?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생각해 보면 요 아이디어가 성공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드는 게 요즘은 이제 모든 게 이제 비정형이에요. 가족 구성도 비정형이에요.
가족 구성이요? 옛날에는 엄마 아빠 딱, 애기 딱 표준 가정이라 그러면 4인 가족. 4인 가족. 근데 요즘은 4인 가족 표준이라 그러면 난리 납니다. 내치들한테. 아, 그렇죠. 1인 가족도 있고 2인 가족도 있고 3인 가족도 있고 4인 가족도 있고 뭐 조혼 가족도 있고 조론 가정도 있고 네, 조성 네, 가정.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어떤 그 니즈나 생각들이 굉장히 다양화된다라고 보시면 니즈의 다양화. 네, 네. 이렇게 되는데 가족 구성도 다양하다 보니까 네. 자기한테 맞춤형으로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겠죠. 아니 나가 혼자 사는데 굳이 그냥 표준화된 양문용 냉장고나 뭐 그냥 옛날 이렇게 아래 위로 된 냉장고 뭐 그렇게 난 큰 거 필요 없는데 그거 말고 그냥 조그마한 거 이렇게 1단짜리 쓰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또 사람이 많으면 또 많은 대로 이게 이제 가족 구성원도 이제 비정형이다 보니까 이런 맞춤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해질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요즘 뭐 외식 문화가 발달해 있고 맞벌이 하시는 분도 많고 집에서 이제 요리 잘 안 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많죠. 또 가족 숫자가 이렇게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 냉장고가 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굳이 뭐 내가 크게 쓸 필요 없고 나한테 딱 맞는 사이즈면 네. 좋고. 냉장고 커면 큰 대로 부족해요. 냉장고는 작아도 꽉 차고 커도 꽉 차니까. 네네네. 그 작으면 자주 버리기라도 하는데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주방이라고 하는 공간이 단순히 또 요리하는 공간이 아니고 이제 그 자신의 특색을 보여주는 공간 뭐 이런 걸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네. 이런 맞춤형 상품이 굉장히 그래도 유효하게 또 시장에서 네. 인기를 얻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소비자들은 스타벅스처럼 저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커피를 사 먹는 것 자체를 되게 부담스러워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고객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전 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을 소비자한테 제공하면서 더 많은 가격을 요구를 하는 거죠. 네. 이걸 이제 그 오버슈팅이라고 그러는데, 오버슈팅? 네, 오버슈팅. 슈팅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네. 지나치게 이제 하는 거죠. 네, 네. 오버슈팅이 된 케이스는 그거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필요로 하는 수준의 니즈와 네.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가격을 결합을 잘 시키면 기존의 상위, 하위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카테고리에서 제3의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아까 얘기하셨던 저가 항공이랑 좀 비슷한 거예요. 네네,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거기 볼 뭐 수 있죠. 기존에 이제 풀라인 서비스하는 네. 그런 데서 덜어내고 네. 가격도 낮추고. 네. 그게 이렇게 덜어내서 세분화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데서 좀 더 붙여서 세분화하거나. 그럴 수도 있죠. 네. 지금 말씀드린 건 약간 구조적인 측면에서 네네. 굳이 뭐 이렇게 이런 구조를 따를 필요가 있느냐. 네. 만약에 새로운 생각 안 한다면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스타벅스가 경쟁하는 그 시장에 들어가서 네. 스타벅스와 유사한 전략으로 경쟁을 하거나 네. 아니면 저가 시장에 들어가서 네. 저가 시장에서 작동하는 룰을 따라서 가격을 더 낮춰서 뭐 경쟁을 하거나 네.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 구조를 좀 벗어나서 생각해 보면 이 둘을 절묘하게 결합하는 제3의 이제 카테고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인 얘기를 이제 말씀드렸고 아까 비스포크 같은 경우는 이제 업의 성격을 어떻게 바꾸느냐. 네. 이게 실용제가 누가 봐도 실용제라고 하는 게 그쵸. 뻔한데 실용제 아닐 수 있다. 이거 뭐 소비재로 바꾸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왜 꽃은 항상 그냥 우리한테 아름다움을 주는 이런 네. 존재가 되는가? 그 자체로 뭔가 새로운 기능을 줄 수는 없는가? 이런 거죠. 그쵸. 요즘 영화관에 가서 이렇게 광고 할 때 제가 본 건데 네. 꽃병 소화기라는 거 있잖아요. 꽃병 소화기요? 네, 소화기. 몰라요. 예, 보험회사 광고 모델인데요. 네. 그게 이제 평소에는 꽃병으로 쓰는 거예요. 어. 꽃병으로 쓰다가 불이 났잖아요. 네. 꽃병을 그냥 자체를 확 던져버리면 꽃병이 깨지면서 소화기 역할을 하더라고요. 와, 좋다. 네. 그것도 꽃병을 꼭 꽃병으로 봐야 되는가 우리가. 꽃병의 기능성을 넣는 네, 거예요. 새로운 걸 넣는 거죠. 그러니까. 물병이 꼭 물병인가? 옛날에 그 현대자동차에서 이렇게 네. 저희 스타트업 젊은 청년 이 창업가들 지원하는 이런 광고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그 친구는 하는 게 뭐냐면 우리 플라스틱 물병 있죠. 네. 그걸 반을 잘라가지고 네. 그걸 어항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근데 물병을 물병이라고 보면 그냥 물병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름을 딱 떼고 이걸 보는 순간 아 이게 음. 물병이 아니고 뭔가 이게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이제 생기는 이름을 띄어내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구나. 네. 이름을 띄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네. 저를 바라볼 때 물론 제 이름도 있지만 네. 저를 규정짓는 하나의 이제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뭐 이런 게 하나의 네. 제 이름이잖아요. 그쵸. 그걸 좀 떼고 봐야 아. 제가 하는 얘기에 뭔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뭔가 권위적인 어떤 지식에 이렇게 눌려서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비정형의 그러면 세 번째, 첫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였고, 네, 두 번째는 네. 이제 업의 이제 개념에 대한 문제. 개념. 네. 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가장 그 마케팅의 핵심이라는 이제 고객 문제인데요. 고객. 예. 핵심 고객. 네. 예, 우리의 고객은 누구인가? 네. 그 우리가 늘 응대해왔던 그 고객이 유일한 고객인가? 인더스트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예를 들면 부가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그 고객이 유일한 소중한 고객인가? 한국도 요즘에 뭐 저기 렌트카가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뭐 미국 네. 시장에서는 렌트카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이제 여행 가거나 출장을 갈 때 네. 그 렌트카 많이 빌리잖아요. 네. 그러면 렌트카 빌리는 장소가 주로 저런 데죠. 그렇죠. 공항이나 아니면 뭐 기차역 한국으로 치면 네, 네. 뭐 고속버스역 뭐 이런 데서 네. 많이 이제 그 지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업을 하겠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옛날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렌트카의 메인 시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제 그 시장에 이제 탑3 브랜드라고 하는 이제 에이비스, 허트, 알라모라고 하는 세 개 미국이요, 브랜드. 미국. 네, 미국 네. 사례입니다. 네. 근데 이 브랜드들이 공항 근처 시장에서 정말 피 터지는 이제 경쟁. 치열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객이 렌트카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이 여행이나 출장 가는 고객밖에 없을까? 아닐 수도 있어요. 언제 우리가 렌트카를 필요로 할까? 차 고장 났을 때. 네. 어. 차 고장 났을 때 렌트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남들이 정말 이 좁은 시장에서 엄청나게 심각한 경쟁을 하고 있을 때 새롭게 등장한 엔터프라이즈 렌터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엔터프라이즈 렌터카는 사고 났을 때 네. 이거 뭔가 수리하고 있는 동안 이 자동차 필요할 때 이 렌트 해주는 네. 이 시장에 집중을 합니다. 아. 집중을 해서 누구랑 파트너십을 맺어야 할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자동차 자동차공업사도 물론 중요한데 네. 더 중요한 회사는 보험회사. 맞다. 네. 그 미국의 트리플 A라고 하는 유명한 보험회사가 있거든요. 네, 큰 네. 이제 그 보험회사 이게 그 제휴를 했나 봐요. 제가 사고를 한번 당해서 네. 트리플 A라고 하는 보험회사에 제가 이제 보험 가입을 했으니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의사도 안 물어보고 네. 엔터프라이즈 렌트카 회사 가서 그냥 렌트하면 된다고. 음. 그러니까 그렇게 제휴를 하고 지점도 공항에 있을 필요가 없죠. 네. 시내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있어도. 네, 되잖아요. 아무데나 시내에 이렇게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네. 분포해 있고 그래서 과연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해 왔던 그 고객만이 유일한 고객인가? 아닐 수도 있다. 새로운 종류의 고객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사고를 이제 좀 해볼 필요가 있죠. 고객을 정형화하지 않는다는 네, 거죠. 네. 그 한국 이제 사례 중에 좀 재밌는 이제 사례가 그 요즘에 이제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혹시 네, 뭐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어페티. 애들이 TV를 안 보니까. TV도 안 보고 뉴스도 안 보고 뭐 그러니까 신문도 장사가 안 되고 TV 그 광고 시장도 많이 네. 이제 축소가 되고 위협을 받고. 근데 이 친구들이 뉴스에 대한 니즈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이 달라졌을지는 몰라도 네. 뉴스 자체에 대한 니즈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더 치열한 게 생존 경쟁을 해야 되니까 새로운 정보에 대한 니즈는 기성세대들보다 더 필요할지도 모르죠. 네. 근데 보통 우리가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일반 뭐 조중동 같은 신문이나 TV 공중파에 나오는 뉴스들은 주 타겟이 40대 50대 남성 고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타일이 딱딱하죠.
지루하죠. 우리하고는 안 맞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뉴스레터 서비스는 이 톤 자체가 친구같이 친근한 누군가 뭐 밥 잘 사주는 누나 뭐 이런 것처럼 네. 뉴스 잘 알려주는 누나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어페티 그 창업자가 박진영 대표라고 아까 만나셨다고 네, 그랬는데 네. 그 양반이 표현하기를 기존의 경제 관련 뉴스는 미생 드라마에 나오는 양복 입은 남자 같은 느낌이라 우리가 지향하는 MZ 세대를 특히 이제 여성 네. 그 고객들한테는 이게 이미지가 맞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까지 이제 하는데 두 브랜드 다 젊은 친구들하고 이제 소통을 잘 하려고 굉장히 친근한 말투, 말 걸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어피티 좀 장사 잘 된대요. 그럼 제가 뭐 창업자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 혹시 들으셨나 해서. 근데 네. 되게 특이한 게 네. 저기 이제 저는 이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네. 다 구독을 하거든요. 네. 구독을 하면 아무래도 스타트업이고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서비스를 구독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이 부탁을 하냐면 네. 이런 서비스가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 분들은 우리한테 기부를 하십시오. 그래요. 운영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이제 소비자들하고 뭔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이런 네.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MZ 세대들은 되게 좋아해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의식을 갖고 남들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느낌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뭔가 이렇게 자율성, 네. 그다음에 자유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뭐 저런 것도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볼 수 있죠. 근데 그래서 뭐 이 세 가지 정도의 키워드에 대응하는 이 전략이 굉장히 많은데 네. 뭐 전략을 다 이렇게 소개할 수는 없는 거고 기본 이제 취지가 이런 거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뭐 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뭐 전달되지 않나. 자세한 내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책 때문에 찍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트렌드를 넘는 마케팅이 온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책을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수님 사인해가지고 사인해서 이제 글도 조금 이렇게 몇 네, 장 적고 해서 몇 권 정도 몇 권 정도 돼요? 네. 여기 와 계세요. 여기 21세기 복수 담당자 두 분이 와 계신데 출판사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 몇 권이든 정하시면 제가 사비로 사서라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뭐 그 권수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20만 권. 네네 한 10권? 10권에서 뭐 20권 뭐 그 정도? 네, 한 20권 정도면은 10권에서 20권 정도 저희가 이제 댓글 다는 분이 보통 한 100분 정도 되니까 네네네 10권에서 20권 하면은 한 10에서 20% 정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 끝까지 영상 보신 분들만 이 메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항상 중요한 건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댓글 남겨주시면 뭐라고 남기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뭐요? 여기 이제 이 책 제목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책 제목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락이 안 되시면 제가 이거 랜덤 추첨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제가 그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또 추가 추첨을 안 하고 그냥 발송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맞아, 힘들어요. 엄청 오래 걸리고 맞아, 힘들어요. 이거 영상 올라간 날 시점으로 딱 5일간 올라간 날 시점으로 5일 동안 추첨해서 제가 컨택해서 발송 드리고 그냥 마무리 짓는 거예요. 제목 쓰시고 뭐 이렇게 배송 받으실 주소 쓰시고 이메일 주소 정도만. 뭐 이메일 하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